자, 윤석열 재산 한번 볼게요. 이야, 우리 썩렬이 형 진짜 장가 잘 갔구나. 윤석열 재산은 71억 6천만 원. 고위공직퇴직자 중 1위. 예금만 53억 5천만 원. 근데 그 김건희의 서초동 건물이라고 하는 게 15억 5천만 원이니까 이거 잘못 평가된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아니야. 실제로 얼마나 돼요? 또 저거까지 뺀 걸 거예요. 대출 막 이런 것도 제외한 걸 거예요. 아, 그렇죠. 채권 지금 채무 이거 관계도 해서 상계돼 보이니까. 아크로비스타 3층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15억 9천, 이거 이 말도 안 된다, 씨. 그게 실제로 얼마나 나갈까, 시세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대출 막 이런 거 빼고 하고 해서 이거 나왔을 거고. 15억 5천 9백만 원.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양평 강상면 일대 2억 5천 932만 원 상당의 임야 및 대지 등 이거 신고했다 그러는데, 또 양평 거기 하니까 또 자기 엄마가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한 200억 100억인가 벌었다는 바로 그렇죠. 거기가 네, 생각나는 거. 그쵸? 바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려고 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것만 봐도 내가 봤을 때 엑스파일 한 50장은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그 국회의원들 그 부동산 문제 이런 걸로요, 토지 임야 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농지법 위반이에요. 어찌됐건 농사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면 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요. 근데 그쪽 땅이 이미 2억 5천 9백만 원, 이것도 이 공시지가일 거 아니에요. 네. 야, 근데 진짜 예금 많기는 많다. 와, 이거 갖고 뭐하니? 아, 이거는 이제 김건희 예금이고 윤석열 예금은 따로 2억 4천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에 결혼 당시 2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 8년 만에 12배 뛴 거죠. 역시 처가가 세. 그렇죠. 처가에서 다 대주고 내 그러니까. 월급 쓸 일 없고 술 안 마시고 이제 결혼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술 안 마시고 하니까 이제 차곡차곡 돈이 모인 거죠. 왜 그렇게 비뚤어지게만 보세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쳐도 8년에 일반인이 공무원이 이렇게 12배 재산을 불릴 수가 있나요? 이게 내 돈 안 쓰면 불릴 수 있죠. 김건희의 재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윤석열 그 청문회 당시에는 재산이 65억 9,076만 원이었거든요. 이때 김건희의 예금이 49억 7,232만 원. 근데 작년 마지막 날 기준으로는 재산이 69억 1천만 원인데 예금이 51억 6천만 원. 거의 2억 가까이 뛰었죠. 근데 올해는 71억에 또 예금이 53억 5,076만 원. 매년 그렇게 2억씩을 어떻게 이렇게 버는지. 이제 좀 있으면 조중동에 단독 뜨는 거죠. 증가된 윤석열 재산 알고 보니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야죠. 뻔하지 뭐. 예금이라잖아, 예금. 아니, 그러니까 예금인데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막 기레기들이 막 사적을 붙이겠죠. 이 건물에 임대를 줬는데 임대가가 올라가지고 수입이 늘었다. 알고 보니 다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이라며 너털 웃음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의 건에 대해서는 그 전시회를 할 때 기업들이 협찬했던 거를 수익 쿠션으로 돈까지 받았던 일종의 뇌물 혐의가 짙은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보면 조국 장관내식으로 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장모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압색 70군데 할 것도 없고요. 저한테 딱 3군데 정도만 하라고 하면 한 동일한 수준으로 저기 뭐 혐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네요. 정필승 특감. 아싸. 태양청장을 검사보러.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없어. 윤석열은 대통령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재산도 확 불었을 뿐더러 재산이 7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털 때 조국 책임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부는 재산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측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대선을 나오게 되면 최소한 법무부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훨씬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떻게 해마다 예금이 2억씩 늘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2억을 늘리는 건지 너무 비트코인 샀나 궁금합니다. 보죠. 비트코인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도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돈은 차곡차곡 쌓이더라. 열심히 기도했나 보죠. 근데 윤석열 재산은 그렇고요. 홍준표가 돌아왔어요. 우리 홍준표 형이. 우리 기대가 크잖아 사실. 그죠? 근데 어떤 심리인 줄 아세요? 홍준표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음. 근데 홍준표는 검찰 선배인 홍준표는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심리가 묘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홍준표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헛소리 뻥뻥하니까. 홍준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자마자 그 윤석열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찰의 일은 국정의 1%도 안 되는데 뭐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좀 우습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냐면 적당히 손 안 대고 윤석열을 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결과적으로는 약간 앞선 포인트로 적당히 홍준표가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흥행이 되는 거죠. 윤석열 나와서 말도 못하고 전원정치밖에 못한다는 걸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가 입 한 번 벌렸을 때 그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역시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가 하루에 2번씩은 맞는 말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판사 사찰에서 나타났듯이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정면 돌파해서 알아서 사라지려는 거지 지금. 홍준표가 오늘 멋진 말 했어요. 요즘 국민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는다. 신상품을 찾아 배송이 되면 집에서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 있으면 반품을 하지 않느냐.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 국민적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사무는 대통령 직무의 1%도 안 되는데 국정을 아우르고 통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받는 걸 걸친다.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법의 상징이다. 다른 정치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 있지만 법의 상징에 있던 분이 등판도 하기 전에 20여 가지 의혹에 휩싸였을 때 그 의혹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연일 윤석열을 견제하고 있는 게 홍준표가 지금 입장에서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추미애 등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대선 후보가 될 때는 가장 큰 돼야지. 경쟁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가 윤석열 비판하면 니들이 뭐 윤석열 미워하니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들 내부적으로 유승민,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돼야지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홍천 생각나더라고요. 조홍천이 왜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쓴소리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저 새끼 또 헛소리 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국짐 입장에서는 홍준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가 진짜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슨 왕의 귀환이야. 드디어 이렇게 국민의힘의 장자가 돌아왔다 하면서 그 장자라는 말 안에 모든 표현이 다 들어있다고 봐요. 여기 이 당의 대통령 후보는 나다. 저번에도 나였고 이번에도 나다라는 게 정말 그게 들어있고 이런 꼰대스러운 발언이고 그 뭐라 그러지 가부장적 발언에 대해서 왜 류호영 의원은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발언에서 봤을 때 당연히 여기는 내가 접수할 곳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 윤석열하고는 박 터지게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하고 또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 저기는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정해지지도 않았어 걔네들은. 룰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1월 달에 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석열과 치고받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9월 달에 확정을 하고 11월이 됐건 그 다음 1월 달이 됐건 간에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유승민 개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과정이에요. 어쩌면 5년 만에 자신들이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가 강할수록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얘네들이 할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 들어온다고 해 유승민 지지율 올라 준표형 돌아왔어.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엑스파일 폭탄, 특히 장성철발 폭탄은 내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건 홍준표가 돌아왔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